여러분,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기가 터진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환진 TV에서 출연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1월에 긴축 발작이 터져서 그 어느 때보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고점 대비해 보면 1월 주가가 떨어진 게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익 교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과다. 지금까지 김영익 교수는 그러잖아요.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이게 그 언제인지 정확하게 즉시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4월에 또 한 번의 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월의 긴축 발작보다가 더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이번 1월에는 코스피가 2600까지 떨어지고 말았지만 4월에는요 2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4월쯤에는 2500까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1월보다 더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김영익 교수는요 한국경제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 주가 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4월쯤에 코스피 2500으로 보고 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그 이하로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서 안에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결국 김영익 교수는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 위기의 끝은 수출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영익 교수가 4월쯤에 2500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수출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수출이 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쭉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1월에 31.9%까지 늘어나더니 그 이후로는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18.3%로 줄어들었고요. 올 1월에는 15.2%까지 줄어들었어요. 수출 증감률이 쭉쭉 더 줄어들죠. 반면에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1월보다 작년 12월에 613억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1월에도 602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도 보면 33.5%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의 증가율은 떨어지고 수입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무역수지는 적자가 나겠죠.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지난 12월에는요 4억 5천만 달러가량의 적자가 났고요. 올 1월에는 역대 최대 적자가 났습니다. 48억 9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는요 늘 수출을 가지고 이게 주가를 예측하고 짐작하고 그리고 전망하는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일평균 수출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하고 세계 경제하고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의 일평균 수출이 어디로 많아지는지
중국으로 많아지는지 유럽으로 많아지는지 미국으로 많아지는지 동남아로 많아지는지 이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 양에 따라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의 경기가 짐작이 된다는 건 그 지역의 경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 일평균 수출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일평균 수출은.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민감도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이 지금 일평균 수출은 늘어나기는 하나 적자폭이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자폭이 커지는 원인이 뭘까? 그것을 따져봐야지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1월 달에 수출입이 48억 9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그 속에는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은 올리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에 뭐 천연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다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광물 가격도 다 올랐습니다. 광물 가격도. 철광석부터 안 오른 게 없고요. 곡물 가격도 다 올랐어요. 콩이든 옥수수든 밀이든 그야말로 폭등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조 가공해서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원자재는 폭등했으나 가격의 어떤 올리는 것, 가격의 인상은 하지 못했다. 이게 결국은 수출입 실적에 대한 어떤 적자 구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와 거의 진배 없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다행히 수출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 수출이 15.2%라는 물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근데 늘어나는 폭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김영희 교수는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우리 수출을 봐도 꼬꾸라지지만 지금 중국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둔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IMF는 이 둔화의 속도에 따라서 실제 2022년 1월에 경기 전망을 했는데 세계 경제는 무려 말입니다. 0.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한국 경제는 3.3%에서 3%로 떨어지는 0.3%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김영희 교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이 이게 4월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배당을 하는 계절입니다. 배당의 계절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작년 4월에도 쌍둥이 적자가 났던 그런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수출해서 벌었던 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을 해주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 벌은 것을 전부 다 모국으로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송금을 하게 되면 달러 유출이 굉장히 심해지고 달러 유출이 심해지면 그 순간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4월쯤 2,500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 어떤 신빙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도요. 지금 4월, 5월, 6월이 경제 위기의 어떤 큰 시초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4월에 3월 말이면 대출 만기 연장 금액 261조 2천억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지금 정권 교체기라서 리더십이 공백이에요. 리더십이 공백인 시기에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빅스텝이 됐든 베이비 스텝이 됐든 3월 말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두 개가 4월에 겹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배당 수익까지 겹쳐 있으니 4월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그런 경제 지표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4월, 5월, 6월이 위험하다. 그중에서도 선반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1월에 긴축 발작이 일어난 거고, 이 긴축 발작은 당분간 실제 금리 인상을 될 때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긴축 발작이라는 어떤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가면서 결국 한 방 크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앞섭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시기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라. 분노의 매수의 시점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도 누차 드렸습니다. 김영익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가야지 그 준비에 맞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의 어떤 충고들 있잖아요. 가벼이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가벼이 여기지 말자고요. 지금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